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악재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충분히 대비를 해오면서 투자 전략을 쌓아오긴 했는데 이번 또 CPI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주말 사이에 미국의 네. CPI 발표가 했습니다. 지금 예. 생각보다 높게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뭐 정점론까지도 나왔었는데 그런 네. 분위기들이 조금은 엇갈리는 느낌. 앞으로의 증시 어떻게 대비해 봐야 되나.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 충분히 있겠죠? 그렇죠. 뭐 힘들 거라는 이야기는 지난해 또 이수민 앵커 방송하면서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올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가 어려운 거예요. 고유가 여기에다가 뭐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고물가에다가 그러니까 긴축되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내느냐 이것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고 요즘에 너무 답답하니까 가상화폐도 싫고 주식도 싫고 다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아주 고금리인 것 같아도 그렇지도 않아요.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금 가장 큰 악재라고 네. 봐야 되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네. 웃도는 수치가 나왔고 실제 이제 5월 CPI를 보면 전년도니까 지난해입니다. 같은 달보다도 8.6%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두 자릿수에 임박할 정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올라도 너무 올라간다. 그러니까 미국 관계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연준에서 뭘 하겠냐? 그러면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긴축 행보를 조금 완화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월 달 올렸고 이제는 살짝 좀 분위기가 그런데 하면서 늦출 좀 가능성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딱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이거 아닌데 네. 아니야 더 올려야 돼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물가는 높아지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은행과 OECD에서는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미국 증시. 지금 좀 하락세 보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증시도 이제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 증시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정시가 그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뭐 미국에서 기침하면 우리가 감기 걸린다는 이야기 그러게요. 익숙하게 들어오셨는데 그 정도 상황은 아니죠. 우리도 이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만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결국 세계 경제는 그냥 서로 그렇죠. 엉켜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5월 CPI 발표날 주요 지수, 미국 지수 다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도 전일 대비 뭐 2.73% 하락을 했고 S&P 500도 그렇고 주로 이제 기술주 여기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주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까지 동반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경기 회복 속도가 그만큼 빠르지 않은 거죠. 미국은 긴축하고 있죠. 중국은 완화하고 있지만 또 일본은 계속해서 엔저는 오랫동안 해왔던 그 관성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별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조된 높아지는 경기 침체 우려에 투자 심리까지 아이고 나도 좀 이게 이제는 돈을 주머니에 넣어둘 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더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대기가 된 FOMC 회의가 지금 시장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이언트 스텝에 조금씩 힘이 실리는 듯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미리 가보는 이제 FOMC가 되는데 14일, 15일 미국 현지에서 열리고 우리한테 이제 소식이 전달되는 것은 16일 새벽이니까 아마 우리
이수민 앵커가 진행하는 우리 이데일리 TV에서 다뤄지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의 분위기는 그냥 0.5% 정도 금리 인상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거든요. 근데 빅스텝이었는데 이름도 참 잘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빅스텝 다음에 뭘 할까? 빅스텝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로서는 뭐 썩 반가운 소리는 아니죠. 자이언트 스텝이다. 그러니까 0.75 이게 베이스 깔려 있는 그 금리죠. 그러니까 0.75%포인트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폭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0.5냐, 0.75냐에 따라서 상황도 달라지는 겁니다. 0.5 그러면 이미 좀 선 반영도 됐고 뭐 그렇겠지. 예상했던 바야. 그러니까 0.75?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거의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1%포인트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다, 부담된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인상폭 예상. 그러니까 정시 불확실성도 있는데 연준도 이제는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네. 경기는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고용 지표는 나쁘지는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지표는 지금 정시 지표는 나쁜데 조금 늦출 거 아니야? 소비자 물가지수 보니까 역대 최고치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준까지도 사실은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사실 빅스텝 이야기 나왔을 때도 앞서 말씀처럼 네.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지금 밸류가 가장 많이 좀 낮아진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기술주가 한 번 더 또 타격을 받는 그런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럴 수 어떻게 있을 것 대비를 같아요.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주가.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갔다 그러면 0.75%포인트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 2년물 미국 국채 금리를 보더라도 2008년 이후에 최고예요. 네. 2008년이 어떤 해입니까? 이순민 앵커. 2008년이요? 네. 아, 금융위기가 네, 왔던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왔던 때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상황보다도 더 나빠져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더 타격받는다. 지금 뉴욕 증시도 직격탄을 맞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주들이에요. 엔비디아, 그다음에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가 지금 물러나기는 했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번 이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미치는 타격은 상당하다. MS까지 흔들리고 있고 애플도 큰 폭으로 하라는데 애플도 지금 뭐 미국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입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인들 실제 미국 그러면은 기름값이 좀 싸다 우리보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LA 현지에서의 휘발유 가격을 보면 한국보다 더 비싸? 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예전에 미국 생활해 보면 한참 전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 미국에 가보면 정말 기름이 이렇게 싸? 정말 기름을 좀 흘려도 되겠네? 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도무지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경고 자체가 정시 하락을 상승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고물가에 대한 이야기, 또 금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환율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다, 뭐 등등등의 이제 조건은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조건 속에 이제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조건을 이제 결정하는 또 이 주무부처의 수장이 제니 옐런 연준 전 의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의 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런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일본은 계속해서 환율 관찰 대상국이고 엔저가 워낙 오랫동안 진행되니까 중국은 예전에 환율 조작국이다.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해제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대미 무역과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환율 자체를
당신네들이 유리하게 했기 때문에 대미 흑자도 하고 경상수지 흑자 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가뜩이나 지금 힘든데 우리가 무역 수지까지도 조정되는 판이 되면 이건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한 해 동안 원화 가치를 보더라도 달러 대비 8.6% 약세가 돼. 자, 이제는 무슨 이야기냐? 이 환율 관찰 대상국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는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도 자기 이익을 먼저 챙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트럼프도 그랬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살짝 미국 이익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점.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무역을 하는 주무부처에서 깊숙이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시 이야기로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전략을 세워서 대비를 해볼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선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시장이 그만큼 정말 약해졌다라는 그렇죠.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증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미국의 PwC라고 하는 또 기관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처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이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7계단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글로벌 시총이 22위. 근데 여기에 100대 기업에 포함되는 게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시총이 21% 감소. 아니 반도체가 부족해. 그리고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은 더 올랐다 그래. 그러면 왜 더 안 올라가는 거야? 언제까지 6만 전자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정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여러 가지 이슈들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지난 밤밤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좀 주목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대비해봐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주요 시장 정책과 또 내용에 대해서 좀 선별적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워낙 어려우니까.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그렇다면 좀 더 저가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파는 것과는 별개로 파는 거야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언제라도 내가 좀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유동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팔아야 되겠지만 매도해야 되겠지만 매수는 역시 저가 매수인데 뭘 매수할 거냐. 여기서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앞으로도 지원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바로 친환경이나 리오프닝주나 반도체 관련. 특히 이제 이 반도체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더리, 또 팹리스 쪽을 절대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호재는 없지만 호재스러운 건 뭔가? 근데 호재로 그래도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외국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국내에서라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눈을 몇 번 씻고서라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나올 이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있거든요. 새 정부니까 지방선거도 이겼겠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쪽인지 어떤지. 그래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서 세제 개편이 정책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제 개편으로 법인세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은 주로 어떤 기업인가? 어떤 쪽의 산업인가? 어떤 쪽의 종목인가? 그리고 하반기 정책 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주택 공급도 많이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규제 완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에서는 좀 건설업이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주 관련 주변에 관계되는 연관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보는 것도 투자에 또 매의 눈을 부라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 포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을 챙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정책이 계속해서 지금 몇 달째 유효하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뭐 정부 정책, 돈이 쏟아질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하자라는 전략이었고요. 대표적으로 모주항공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금 상회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친환경 쪽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